안녕하세요. 금속나바시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재직자 조건이 과연 무효가 될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금속나바시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에 경청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될 거야. 심지어 기업은 6조 8천억 원을 부담해야 돼 라고 하는 보도자료가 나왔고, 언론들이 이 경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좀 많은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재직자 조건이 붙은 이 정기상여금, 이 임금에 대해서 곧 우리가 결론 낼 거야 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2013년 12월 18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한번 정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2012년 중순 말경 2013년 초순경에 대체적으로 격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돼 라고 하는 하급식 판결이 나왔고, 그 당시 통상임금이 우리 노동계의 최대 쟁점이 되었었어요. 그때 우리 대통령이 누구? 박근혜 씨가 미국에 갔고, 미국에서 GM 회장으로부터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줘 라고 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막 우리끼리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2013년 12월 18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을 했습니다. 맞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돼. 소정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임금 중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급하는 이 임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다만 재직자가 붙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대부분의 노동조합에서 붙어있던 정기상여금에 대해 붙어있던 재직자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배제되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2013년 12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에 딱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서 2018년 12월 18일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임금이 그것이 기본급이든 수당이든 상여금이든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하면 재직자 조건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무효야. 그리고 그 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돼 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우리는 세아베스트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취지였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즉 기본급에 너는 15일만 일하면 15일치만 줄 거야, 너 20일만 일하면 20일치 줄 거야,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를 해서 기본급을 책정하는데, A라는 노동자가 10일을 일했어요. 그럼 10일치에 대한 기본급을 주죠. 15일을 일해서 15일치를 준다고요.
즉 이런 것처럼 수당 내지는 상여금도 그것이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이라고 하면 그 일한 만큼 비례해서 줘야 되는데 사전에 너 임금을 지급할 때 재직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 위반되기 때문에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다 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2달마다 일률적으로 기본급 100% 그리고 고정적인 상여금이기 때문에 통사임금에 해당된다 라고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이 2019년 1월 19일인가 그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갔습니다. 2019년 1월에 올라갔는데 꽤 긴 시간 동안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현대자동차 사건, 현대화재해상인가? 이 사건을 다시 전원합의체로 올리면서 이 부분을 결론 짓겠다라고 아마 대법원이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경총이 역시나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면 기업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의 이중구조가 너무 심하대요 라고 하는 엄서를 떨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세아베스트 사건이 나온 이후에 금융감독원 사건인데 이 금융감독원 사건은 세아베스트가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유사한 입장으로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고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었죠. 우선 이 금융감독원 사건은 뭐라고 했냐, 이 정기상여금이 어떤 업적이나 성과에 무관하게 근로 제공만 하면 지급하는 임금이야.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 봤더니 즉 뭐 외국에 나가는 노동자를 봤더니 이 상여금도 일할 정산해 주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와 무관하게 특정일에 재직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야.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야.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정기상여금은 실비 변상적인 임금이라거나 혹은 은혜적 성격이 아니야. 즉 노동력 제공, 근로 제공에 대해서 이미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임금이고 당연히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면 근로를 제공하면 받게 되는 임금이라고 내가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재직일에 지급한다는 이 조건은 무효고 당연히 일한 만큼 비례해서 지급하는 임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한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돼 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물론 고등법원에서 이 세아베스트 혹은 금융감독원 사건과 다르게 판결한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이 실비 변상적 임금이라든가 은혜적 임금이 아니라 명백하게 노동력을 제공한 그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임금이 명백하다면 이 재직자 조건이 붙은 것은 당연히 근기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무효화되는 것이 이 정상적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2013년에 저는 대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했고 그 판결이 어떻게 바뀌고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또다시 후퇴할 것인가는 어쨌건 대법원에서는 달리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재직자 조건은 당연히 무효화되고 재직자 조건이 붙었다는 이름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하는 이 임금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이제 25년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각각의 조직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금속나밭이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